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고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금융바로보기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실 이창훈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학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금융사고 유형 또 대처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출 사기일 거고요. 그 외에 불법 사금융이라든지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워낙 수법이 교묘해지고 피해 사례도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이런 대출 사기를 비롯해서 그 대상이 대학생들이라는 점에서 부모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학생이라면서 성인이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 부모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대출 사기 같은 것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네. 본인의 의지로 대출을 받았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도 금전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대학생이 대출 사기를 당했다면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대신 상환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부모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예. 자, 그럼 말씀하신 대로 대출 사기부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금감원에도 대출 사기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이 신고되고 있다고요? 예, 안타깝지만 그런데요. 한 예로 들면 아는 선배로부터 대출을 받아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허위 소득 확인서를 작성해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건네줬는데 네. 이후에 선배가 잠적해서 대출 명의자인 본인만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도 있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경우는 명의만 빌려주게 된 셈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게 됐는데 사장님이 월급 이체에 필요하다며 신분증, 공인인증서, 예금통장 등을 달라고 해서 넘겨줬더니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잠적했다는 경우도 네. 있었습니다. 어머. 그 외에도 장학금이나 정부 지원금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서 금전이나 대출 서류를 요구했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사장님이 이거 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아르바이트 직원이 안 줄 수도 없고요, 그죠? 그렇죠. 참, 네. 나쁘네요, 정말. 아니 수법은 이렇게 날로 교묘해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까지 똑같이 만들어서 사칭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자, 대출 사기라는 걸 알게 됐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네, 대출 사기를 당했거나 또 대출 사기가 의심스럽다 그런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저희 금융감독은 국번 없이 1332로 전화를 해서 불법 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을 하시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이용 내역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게요.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금융회사 영업점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 금융감독원을 방문해서 신고를 하시면 다른 금융회사에도 그 사실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신고한 사람의 명의로 금융거래가 있는 경우에 금융회사 직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더욱더 강화하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다고 그러더라도 그럼요.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특히 아무리 친한 선후배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신분증이나 개인정보, 공인인증서, 네. 보안카드나 통장사본, 통장 비밀번호, 휴대폰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금융사기에 이용되지 않을까 그걸 꼭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네.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불법 대부업,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 이제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 최근에 이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민원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요. 물론 이제 학비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또 성형에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요. 예. 성형외과 소개로 캐피탈사에서 수술 비용을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엄청나게 높았고 네. 또 제때 이자를 내지 못하니까 학교에까지 찾아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민원들도 있었습니다. 성형외과 소개로 이렇게 대출 그러니까 성형외과에서 소개를 해줘요. 저 목돈이 들어가니까 예. 대출까지 그렇죠. 알선을 네. 해준 거군요. 네. 야, 아니 우리가 이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최고 이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금융회사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연 34.9%, 또 개인 간 채권 채무는 연 25%까지 최고 이자율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자 제한법 넘기면 이제 위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회사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연 34.9%까지 그리고 개인 간의 채권 채무는 연 25%를 넘기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등록된 대부업체나 금융회사는 개인 간 거래에서보다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채보다는 금융회사를 이용하도록 해서 개인 간 사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예. 피해를 좀 줄여보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요. 또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또 감독도 받도록 해서 소비자를 좀 더 보호하겠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등록된 업체인지 아니면 금융회사인지 확인이 중요하겠어요. 네, 그렇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는 인터넷으로 금융위원회하고 저희 금융감독원에서 하고 있는 금융통합민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접속을 하셔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창에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저희 금감원 콜센터 1332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불법 사금융 피해를 본 경우 대응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대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시에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받아서 보관하실 필요가 있고요. 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법정 최고 이자율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네. 또 채무 변제를 완료를 했는데 사채업자가 계속 고금리 이자를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법원에 채무 부존 확인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 증거 자료로 필요하게 됩니다. 예. 자, 끝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금융 피해 사례죠. 보이스피싱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를 하면서 꽃배달을 이용하는 수법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네. 갈수록 이러한 수법은 그 어떤 겁니까? 꽃배달 이용하는 거. 네, 이제 꽃배달을 해달라고 그러고 네. 꽃배달 업체에다가 돈을 이제 입금을 시켜주는데 네. 원래 정해진 금액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필요한데 10만 네. 원보다 더 많은 100만 원을 내준다든지 해놓고는 네. 나중에 그 부분을 돌려달라는 수법으로 해가지고 돈을 빼가는 거죠. 그 어떻게 빼갑니까? 그러니까 꽃배달 업체에다가 100만 원을 10만 원만 줘도 되는데 100만 원을 넣은 넣어주고 다음에 90만 너무 원 많이 넣었습니다. 돌려달라. 90만 원 돌려주세요 하면서 빼가는 거죠. 아, 그러면서 이제 뭐 계좌번호 같은 거 알려달라 네, 그렇죠. 그러고 네, 그러면서 네, 네. 아, 네. 안 그러면 바로 자금을 자기한테 바로 빼가지고 가게 되면은 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꽃배달 업체를 이용해서 돈을 빼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즘은 뭐 특히 어르신들 상대로 해가지고 뭐 저 지하철 어디에 저 뭐 거기 빨리 갖다 놓으시라고 네, 그렇지 물품 않으면 보관함에다 돈을 맞아요. 넣어놓으면 예. 감독원에서 나중에 그걸 이제 관리를 잘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칭해가지고 하는데 또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속으시더라고요. 예.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게 그런 거잖아요. 돌잔치, 뭐 결혼합니다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모바일 초대장 눌렀더니 뭐 결제되거나 내 개인 정보가 복사돼서 빠져나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이제 스미싱이라고 하는 수법인데요. 네.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이제 파밍은 PC에서 포털 검색으로 정상적인 웹사이트에 들어갔는데도 다른 사이트, 즉 피싱 사이트로 들어가도록 유도를 해서 네. 범죄자가 개인의 금융정보 등을 몰래 이렇게 빼가는 사기 빼가는 게 수법이고요. 파밍이고. 네, 그다음 스미싱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료 쿠폰을 제공합니다. 안 그러면 돌잔치 초대장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문자로 보내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문자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되고 소액 결제가 되거나 개인의 금융 정보가 이제 금융 정보를 탈취해가는 수법입니다. 네. 예, 요즘 결혼 시즌이라서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 모바일 초대권을 많이 보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혹시 이게 좀 사기 아니야 이러면서 의심을 하는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까워요. 스매싱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쓰잖아요. 진짜 장가가는 거 맞습니다. 네. 이렇게 쓰더라고요. 참. 스매싱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예방이 참 중요하겠죠. 결혼이라는 건 뭐 일륜지 대사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 경우까지 이용을 하는 거는 좀 너무 현실이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요. 네. 역시도 이제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네. 파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악성 코드 탐지와 제거 등 PC 보안 점검을 생활화해야 될 거고 네. 또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로드한다든지 이메일을 클릭하는 행위는 안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스미싱 같은 경우에는 사기범이 고객 정보 없이도 무작위로 사기 문자를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이상의 인터넷 주소를 절대 눌러서는 안 될 겁니다. 예. 네. 자, 그대로 정리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무엇보다 수입에 맞는 지출을 해야 됩니다. 본인에게 들어오는 수입 규모나 기본적 생활비 등을 감안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채무 규모를 정해놓고 정해진 규모 내에서 갚을 능력 등을 고려해서 대출 등을 생활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더 그렇겠죠. 예. 네,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해야 되고 여유자금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권회사 직원에게 매매 거래를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투자 손익은 결국 고객 자신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네. 투자 원금의 보장 약속이나 또 기속되게 돼 있고 또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든지 손실 보전 약속을 했다 그러더라도 이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네,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 신용 등급은 개인의 과거 신용 거래 실적이나 또 현재 신용 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하기 해서 평가되기 때문에 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신용 등급을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네. 저 오늘 대학생들의 신용 위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정말 우리 대학생들이 투자 안 하면 좋겠어요. 그냥 저축하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저 아르바이트해서 돈이 남고 이러면 아예 투자 안 하면 투자해서 잘못돼가지고 신용등급 내려가고 그때부터 빚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그러게요. 시작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네, 그렇죠. 네. 예. 사회초년생부터 뭐 대출에 끌려다니게 되면 또 네. 연체를 당해서 또 연체가 돼가지고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면은 앞으로 사회생활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개인정보 노출자, 뭐 사고 예방 시스템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네.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이런 거 기억해 두셨다가 꼭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사이트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은 1332번 금감원을 통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 바로 보기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실 이창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